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한때 갈등을 빚었던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문을 적극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강기정 시장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군공항 해법 마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에 전남 이전을 두고 예전과 달리 연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실국회의에서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광주 현안으로만 여기지 말고 전남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 같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김영록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은 약속대로 무안공항과 통합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반대가 많은 무안 군민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정무안군이 그런 것을 거부한다면은 전라남도가 국방부나 광주시나 또 국토부나 협의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말한 광주시의 통큰 결단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약속대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군공항을 어디로 빨리 이전할 건가에 고민에 집중돼야 되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평군 편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과 달리 전라남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김영록 지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KBS 광주총국이 최근 한평군과 무안군을 상대로 치른 여론조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은 한평이 37.3%, 무안은 30.3%를 나타냈는데, 무안은 반대 여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두 광역단체장의 적극적인 혹은 신중한 행보가 어떤 여론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시끄러운 건 여의도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 사태의 해법을 물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민주당이 쇄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바라보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병훈, 이영석 의원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사안이 당의 근간을 훼손한 만큼 자체 조사 등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정치적 노림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윤영덕, 조어섭, 이용빈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진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빙성 없는 의혹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부 분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태 초기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구하기도 했던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어떤 정보도 없는 거잖아요.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뭘 조사하고 이러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한때 민주당이었던 양양자 의원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과 검찰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사안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속 정당이 없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사태에 같은 듯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하지만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한다는 데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의 10개 기업이 광주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생수 10만 병을 광주시에 기증한 건데요. 광주시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박람회 유치를 함께 응원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생수 3만 개가 실린 대형 화물차가 광주시청 광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뭄 극복을 함께 하겠다며 고통 분담에 공감한 부산 기업 10곳이 광주시에 기부한 생수입니다. 광주에 도착하는 생수는 모두 10만 병, 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생수 기부에 나선 부산 기업들은
가뭄 등 물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영호남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희들도 또 받는 어떤 그런 상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 내민 도움의 손길에 광주시도 화답했습니다. 부산시가 유치에 힘쓰고 있는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협조해달라. 영남이 힘들 때 또 호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은 결국 이웃하고 있는 호남과 영남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 치솟았을 시기 광주시는 병상조차 구할 수 없었던 대구에게 병상을 나눠줌으로써 달빛 동맹의 의미를 빛나게 했고 3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지역이 수해를 입었을 때는 대구 시민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광주로 달려와 재건 작업 등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이 가뭄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내민 손을 광주시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화답하면서 영호남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동권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서울 지하철에서는 연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는 어떨까요? 임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산역에서 12km 떨어진 양동시장역으로 가는 길. 지하철 엘리베이터엔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다른 승객들을 먼저 보내야만 합니다.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번거롭게 리프트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마저도 고장나 있습니다. 역사에서 10여 분을 헤맨 뒤 결국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것도 수시 점검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처음부터 저것부터 점검해 주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도 마련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이동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저상버스 도입률은 3분의 1에 그치고 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재개발 사업 일정 조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기준 대수의 90%까지 보급됐다지만 차량 한 대당 기사가 1.05명밖에 되지 않아 차고지에 대기 중인 택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 한 대당 지금 운전원이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껏 차를 사놨어도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은 차고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콜택시의 24시간 운행, 심야 예약 제도 폐지, 시도 광역 운행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 시행령이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오랜 시간 지적되어 문제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받을 한화가 단조립장을 순천에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은 반발하고 있고 예상 밖 유치에 성공한 순천시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시도됩니다. 실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만큼 민간 우주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항우연이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다 보니 고흥에는 발사장만 있을 뿐 연관 산업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민간 주도 우주시대 개막이 예고됐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 차례의 누리호 추가 발사에 필요한 단조립장이 들어서기에는 고흥의 제반 여건이 열악했고 그 결과 순천의 율촌 일산단으로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우주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결정은 냉정했고 고흥 군민의 실망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화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과 순천에서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이전 폐쇄를 넘어 순천에서 조립한 발사체의 고공 발사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순천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적인 해석으로까지 번졌지만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일부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반면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고흥군의 일관된 입장은 오히려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고흥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앞서 노광규 순천시장도 이런 점을 우려해 입장 표명의 수위 조절과 함께 내부 단속에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지역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갈등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최근 한화 측 관계자를 만나 발전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MOU 체결이나 투자 확약서 작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화 단조립장 입지 선정 논란이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앞당기고 인근 지역 간의 협력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2021년 신안과 충남 서천 등 4개 지역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었는데요. 전남 3개 지역 갯벌이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14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흰발 농개 등 250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장소로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조류와 저서 생물 그리고 염생 식물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감성돔 등 치어박류와 무안과 여수, 고흥 등 전남 3개 지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잠정 목록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갯벌 대상 지역 추가 확대 권고에 따라 여수와 고흥, 무안이 가장 먼저 2단계 등재에 참여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정된 습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2단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이 등재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문화재청은 오는 2025년 무안과 여수, 고흥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광주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 입지 공모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650톤 처리 용량의 친환경 자원 회수 시설로 부지 면적 6만 6천 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자치구와 개인, 문중 대표, 또 단체 등에게 응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광주시는 입지 일대 최대 800억 원을 투입해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수건 사업 추진비와 자치구 교부금으로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비상시국회의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3곳, 개인위원 111명이 참여한 비상시국회의는 광주 동구 YMCA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운영 전반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와 경제정책 실패, 외교 참사와 한반도 위기 조장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석영 씨가 광주에 계실 때 돼지풀이 공연을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